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꿈에 등장하는 원형 경기장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곳에서 본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틈에 앉아있다. 주변은 어둡다. 원형의 야외 경기장처럼 생각되는 공간이다. 계단식으로 된 곳에 사람들이 꽉 차게 앉아있다. 나도 사람들 속에 같이 있다. 내 옆에는 남편이 앉아있다. 아이들이 있었는지는 선명하지 않다. 경기장 안에는 포로로 잡혀온 듯한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일렬로 무릎을 꿇고 있다. 아이들도 3, 4명 보인다. 맞은편에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라 생각되는 군인들이 경기장 밖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그들은 전쟁 중이다. 경기장 안에 3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이 삽을 들고 서 있다. 옷을 입고 있지 않다. 그의 온몸이 피로 덮여 있어 검게 보인다. 누군가 명령을 내리는 것 같다. 그 남성은 삽으로 누군가를 내리친다. 관중들은 모두 탄식과 함께 공포에 사로잡힌다. 또 한 명의 사람을 내리친다. 나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포로들을 다 죽일 모양이다. 이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끝에 바가지가 달린 긴 장대를 가지고 계단을 올라온다. 바가지 안에는 방금 죽은 이의 피가 가득 담겨 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내 머리에 피를 붓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나도 저들처럼 죽임을 당할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다. 그가 내려가고 나는 공포에 질려 눕는다. 남편의 무릎을 베고 누우니 남편이 이불을 덮어준다. 나는 너무 무섭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경기장 안에 있는 군인들을 보고 우크라이나 병사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경기장 밖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을 보고 내가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떠올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나라면 이 꿈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복잡했어요. 딱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좀 막 헷갈렸는데 내가 이 경기장을 떠나려고 할 때 저 사람들이 그럼 나한테도 총을 겨누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저런 군인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전한 건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지금 굉장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꿈에서 저 사람들을 본다는 게 저 사람들처럼 나도 치열한 전투를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경기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본다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건가? 좀 이런 게 궁금했어요. 이 꿈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개인의 꿈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투사를 할 때 현실적 맥락을 고려하지만 그보다는 상징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한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이들과 경기장에서 뛰는 이들의 처지는 크게 다릅니다. 전자가 재미와 기분 좋은 흥분을 기대하며 느긋한 가운데 다소간 들떠 있다면 후자를 지배하는 주요 감정은 압박감과 긴장이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포로로 잡혀온 이들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포로를 지배하는 감정은 한마디로 절망, 깊은 절망이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포로들 사이의 공통점이 드러나는데 둘 모두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러자면 뭐든 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뒤이어 나오는 관중석과 그 특성상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는 이들이 갖는 바램과 관중석에서 경험하는 바램 사이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관중석이란 한마디로 구경꾼의 자리입니다. 이는 관심사가 늘상 저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이로 살아간다는 것을 심리적 차원에서 풀면 자신에게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고백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면서도 온갖 다채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합니다. 환호하고 열광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내 낙담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섣부른 판단을 앞세워 쉽게 조롱과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격려와 지지를 시끄럽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즉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 괜시리 들뜨고 흥분된 상태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관중석에 앉아 있는 이로 살아간다면 주의와 관심이 자신을 향하기도 어렵거니와 감정을 극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 사건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채로 지내지만 정작 그 경험들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상황과 사건의 요란스러움과 시끌벅적함에 끝없이 휘둘리지만 생생한 깨어있음과는 거리가 먼 삶인 것입니다. 경기가 펼쳐지는 필드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게임에 참전하는 이들은 귀를 찢는 듯한 요란스러움과 시끌벅적함에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경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드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되 치열하게 임하는 이가 승리합니다. 휘둘리는 순간 우왕좌왕하며 헤매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자리와 역할을 놓칠 수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은 살벌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승리인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냉정한 가운데 치열하게 임해야 합니다. 나는 남편과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관중석에 있다는 것은 구경하는 재미를 누리겠다는 뜻입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꿈 이미지를 만난다면 한 차원 내 안에 있는 구경꾼의 습성과 태도에 대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 휘말린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입니다. 그럼에도 손쉬운 승리를 자신했던 상대는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절박하게 임하는 것을 이유로 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게임에 임할 때는 절실하고 절박하게 임해야 합니다. 더 절실하고 더 절박한 쪽은 그 자신의 약점까지도 극복해내는 마법적 순간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심리적 차원에서 풀면 일생 관중석에 앉아있는 이로 살아갈 때 자신의 약점이나 개발되지 못한 채 한켠으로 밀쳐져 버린 잠재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고민의 시간이 찾아온들 그저 피상적 차원에 그치고 말 공산이 큽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그 개인의 불행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생각할 때 나랑 남편은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서 보는 사람이고 저기 안에 경기장에는 그 사벌 들고 있는 남자도 그렇고 포로들도 그렇고 어떤 행동하는 사람들 같아서 제가 막 공연장을 다녔던 기억을 말했잖아요. 그때 저희 굉장한 어마어마한 투사를 그 무대 위에 사람한테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막 투사가 되어서 나는 쉽게 앉아서 정말 보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을 굉장히 동경하지만 거기에 절대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 차이가 뭘까? 왜 난 자꾸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할까? 저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중에 눈에 들어온 게 포로였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져서 무릎 꿇고 있지만 그 나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맥락이 있지만 어찌됐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을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쟤네가 쳐들어와가지고 근데 내 생활의 터전은 지금 막 쑥대밭이 되고 정말 사람이 죽고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죽고 하지만 싸움은 시작됐고 시작된 이상 필사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사실은 겁이 나서 정말 어떤 치열함이나 싸움이나 갈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했던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했던 그런 변명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싸움에 대해 감이 잘 없어서 싸움하면 뭔가 정말 딱 잘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싸움의 끝에는 그 사람이 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싸움에 만약에 참전을 하려면 이렇게 계산을 착착착착 해서 내가 안전하게 여기에 얻을 수 있는 게 확보돼야 되고, 내가 관중석에서 앉아서 했던 생각은 늘 그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싸움에 제대로 참여해보지 않아서 싸움에 대한 그 모호한 생각, 그런 오해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로 벌어지는 싸움과 내가 했던 생각들 간극이 되게 컸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남편은 관중석에 앉아서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포로로 잡힌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 눈이 감돌듯 경기장 전체가 팽팽한 긴장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크라이나는 몇 차례 공격에 쉽게 무너져 백기를 드는 대신 강인하게 버팀으로써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꿈속 경기장 상황을 짐작해 보자면 우크라이나의 절박함이 제대로 힘을 발휘한 것도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총구는 경기장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차원 승리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로 보이기도 합니다. 승리를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꿈속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 적어도 꿈속 그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속 경기장 상황을 요약하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승자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았을 테지만 결국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바램과는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쟁은 서로 간의 갈등을 풀어내지 못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전쟁으로 모두의 생존 기반은 무너집니다. 전쟁이 발발한 이상 강대국이니 약소국이니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개념에 불과합니다. 약소국의 국민들만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 군도 1만 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 군인들에게도 가족은 있을 터 고국에서 그들의 무사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바라는 가족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있는 나와 남편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꿈의 뒷부분까지를 고려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반대 진영에 속하는 이들 같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약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포로로 잡힐 것을 예상했을 것이고 약자의 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경기장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은 또 쉽게 빗나가기도 합니다. 게임의 묘미는 거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나와 남편이 애초 한 기대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나와 남편 역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할지, 그러니까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약소국이라고 하니까 더. 왜냐면 나는 내가 싸움에 들어가면 약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싸움에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깨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땐 불리한 상황임에도 어쨌든 들어가서 버티고 있고 또 이기고도 있고 희망도 생기고 좀 동경도 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군인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가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있다고 해서 어디에 겨누고 있는 건가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내 심리적 차원에서 그 어디로 총을 향하고 있는 건지 알면 내가 살아나기에 좀 더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꿈속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승리 요인을 꼽자면 역시 절박함일 것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절박함이 발휘하는 힘은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절박함이란 자신이 가진 이러저러한 약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미리부터 지레 겁먹고 물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약점과 세상의 부정적 예측에 굴하는 대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치열하게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와 남편의 공통점을 꼽자면 우리 둘 다 집단에서 구경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꾼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자주 관심을 외부에 뺏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내는 대상은 언제나 나의 바깥, 외부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 밖의 무언가에 열광하는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장의 치열함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내적 차원에서 관중석에 앉아있는 구경꾼으로 살았다면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치열한 노력을 쏟는 삶에서 멀리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벗어나야 할 습에 대해 공부 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경꾼이란 성취를 위해 내달리는 이들을 보며 대리만족하는 이들입니다. 절박한 심정과 치열한 노력 모두를 경기장 내 저들에게 맡기는 이들입니다. 그 이야기인즉 패자로서 겪는 괴로움과 극심한 좌절과 고통 역시도 저들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필드에서 생사를 거는 심정으로 뛰는 저들에게 모조리 맡겨버렸는데 순탄하게 흘러가는 일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만끽하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을지언정 패자로 낙인 찍히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실패를 방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구경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취에 나가는 타인을 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놓여있는 내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 구경꾼처럼 행동하는 게 제가 있거든요. 갈등이 생기려고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투박하게나마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이게 세련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 안 하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속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마치 나는 그냥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잘 넘어간 것 같고 저 사람을 속으로만 비난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이상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걸 반복하니까 내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을 때 내가 표현하면 막 공격받을 것 같고 그 총구가 나한테 막 향해서 나를 막 쏴댈 것 같고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맞아봤으니까 이게 더 무서워서 말을도 못하고 근데 최근에는 그냥 가정에서 관계에서 좀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제 이 꿈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요새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말도 안 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딸을 되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빠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빠는 이 구경꾼을 넘어서 어떤 그냥 이 필드에서 완전히 그냥 빠져버린 사람 같은 모습을 항상 보여줬거든요. 제가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항상 그 방에서 누워서 책 보던 모습? 근데 그게 어떤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루저 중에 루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부장의 질서에 되게 순응하는 사람인데 그 가부장 중에 내가 우리 아빠한테 진짜 복종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정말로 힘이 있고 실제적인 힘이 있는 가부장에 복종한 것도 아니라 어떤 그런 루저의 가부장에 복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내가 왜 이런 상황인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재차 요약하면 구경꾼의 삶이란 적당히 관망하다가 대세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때 약자의 처지로 떨어지지 않는 쪽을 선택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의 태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갈등과 충돌이 두렵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항상 심리적 차원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을 감당하지 않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치열하게 달라붙기 위해서는 갈등을 이겨내야 하는데 갈등 속에 있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관중석에 앉아 있다면 일의 성패나 승부가 갈리는 상황에서도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뒤흔드는 타격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실패는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때 그 기분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으로서의 삶이 최선이라 믿었던 세월에 그랬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그 길뿐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포로의 처지로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의지를 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포로의 처지로 떨어졌다면 신의 가호를 바라야 할 뿐입니다. 외부에 기대는 것 이외에 그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꿈속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의지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절박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하여 꿈속 포로들 입장에서는 죽음을 맞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미지를 참조하여 이들이 처한 상황을 더 짐작해 보자면 이들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만한 가치도 없거니와 우크라이나에 투항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전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 같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써 그 정체성을 끝내주는 길만 남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없다는 점을 수용한다면 생존하는 길은 이전의 정체성을 버리는 길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심정이 되는 이들은 포로의 처지에 놓인 이들입니다. 포로의 신세로 떨어지고도 절박할 수 없다면 그 생에서 절박함을 배울 기회는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꿈속 포로들은 벌써부터 자포자기에 빠져 생존을 포기한 이들 같습니다. 하여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로잡힌 포로들과 관중석에 앉아있는 구경꾼의 처지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밖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선 밖을 향해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총구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냉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향할 것 같습니다. 절박함과 치열함을 막는 모든 것들, 즉 어떠한 방해나 저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경기장 밖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이를 그려보면 원형 경기장의 특성상 그 총구가 관중석을 향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측면까지를 고려한다면 관중석에 앉아있는 이들을 향한 경고로 봐야 합니다. 아주 강한 경고이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즉슨 자신들 쪽에 투항하라는 것인데 구경꾼으로 살아온 태도를 벗을 것을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도망치려는 섣부른 시도나 거부는 죽음으로 응징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인들보다 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구경꾼의 태도를 취하며 저만치로 물러나는 이들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꿈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포로, 관중석의 이미지를 가져온 이유는 오랜 시간 자아가 고집해온 자리가 집단 내 어디였는지를 강하게 부각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로써 변화로 향하는 걸음을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조금 이제 힘든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매일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난 올인을 못해. 항상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을 토로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이런 거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 관중석 이미지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중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 생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같은 관중석 저쪽 편에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게 내가 경기장을 동경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 관중석과 경기장과의 거리를 굉장히 이제 멀리 띄워놓고 있다는 걸 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다 관중석에 두고 있는 제습을 좀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정말 투사라고 하는 게 무엇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게 탁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내면에는 이 원형 경기장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군인들을 내가 이 꿈의 한 이미지에 탁 투사해서 생각한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그 군인들이 이 경기장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꿈에서도 이 원형 경기장 바깥에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변화는 일어나야 되니까 그 변화를 막는 이들을 응징할 필요가 있겠죠. 왜 제가 지난 시간 끝나면서 내 옆에 남편도 사실은 두렵고 나와의 약간의 권력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입장이라고 했던 거가 되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남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상이 진짜 이렇구나. 지난주에는 그 생각이 저한테는 제일 충격이었고, 그러고 한 주 지나서 내가 우리 아빠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남자의 상이라고 하는 거, 내가 복종하고 있는 가부장의 모습이 이런 면도 있구나. 난 진짜로 굉장한 힘만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내면에서 내가 우리 아빠한테 복종하고 있는 어떤 한 틀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가끔 무력함을 느끼고, 왜 이렇게까지 적극성을 안 보이고, 주변에 이렇게 따르는 사람 봐도 똑같이 가부장 질서를 따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좀 유난한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좀 이해가 된 게 좋았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꿈의 뒷부분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